다음 주제 이겁니다. 4위, 박원순 시장 힘 실어준 문재인 대통령의 천막 발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우리 공화당의 불법 천막 철거를 놓고 경찰을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철거를 막은 현행범을 좋지 않았다는 게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입니다. 조수진 부장. 네. 광화문 천막을 언급한 것 자체도 이례적인데 경찰을 문재인 대통령이 지적했단 말이죠. 네.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인데요. 예.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공화당의 천막과 관련해서 발언을 했다. 이것이 알려진 거죠. 발언이 뭐였냐면 광화문 광장 철거 과정이 이해하기 힘들었다. 서울시의 행정 대집행은 서울시의 몫이지만 예. 이것을 경찰이 충돌만 막는 어떤 방관자의 역할을 했다? 왜 경찰이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았느냐? 이렇게 경찰을 질타한 겁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그런데 일단 서울시와 우리공화당이 가장 대척점에 있으니까 천막을 놓고 싸울 텐데 중간에 있는 경찰도 좀 난감하진 않겠습니까? 경찰 입장은 난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은 경찰이 이 불법 천막을 철거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공화당 측에서 그쪽에서도 보호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예. 또 서울시에서도 보호해달라는 요청을 했어요. 시설보호 요청. 근데 이 시설보호 요청의 어떤 법적 근거에서 보면 이게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도 약간 문제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경찰이 특히 최근에 시위 진압과 관련해서 특히 신고하지 않는 시위를 진압하는 데 있어서 예. 뭔가 강제로 어떠한 관계력을 행사했을 때 그 부분에서 유법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어요. 판결문이.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공화당이고 그 부분 자체가 불법이다 하더라도 이걸 과연 경찰이 해산할 권한이 있느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경찰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의 메시지를 받았더라도요. 그렇죠. 답이 나오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법률 전문가잖아요. 변호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행정대 집행 물리적으로 방해한 것은 명백한 불법 아니냐. 근데 여기서 명백한 불법이라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처벌한다거나 경찰에 나서지 않는 것은 이제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런 취지로 얘기했기 때문에 예. 공무집행 방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천막을 철거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찰의 입장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자, 그런데요. 광화문 천막 설치를 놓고 이 서울시와 대치 중인 우리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도 이제는 비판의 화살을 문재인 대통령으로 돌렸습니다. 같이 보시죠. 폭력적이고 현행범이는데 왜 처벌하지 않느냐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격을 박원순이 아니라 문재인과의 싸움으로 돌릴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6월 25일 박원순 시장의 폭력적 용역 깡패에 의한 폭력적 폭행 이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법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천막의 주체인 우리공화당 입장에서는 지금 박원순 시장보다 더 나아가서 문재인 대통령 겨냥하고 있단 말이죠. 대통령 리더십인 것이거든요. 이게 국무회의에서 논의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우리 정도의 국가 규모만 돼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다뤄야 될 현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세 가지를 볼게요. 일단 대응 적정성, 그다음에 지적 상대성, 그다음에 이슈 시급성인데 과연 이 이슈가 중요하긴 하면 대통령이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과연 이걸 대통령이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냐? 예. 서울시장이 경찰이 대응을 해도 충분한 이슈가 아닐까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 것이 또 하나는 이제 지적 상대성입니다. 예. 보통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경찰이 어떤 경우에서도 적법 업무 수행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주저함이 없어야 된다. 그렇게만 이야기를 콕 집어서 우리 공화당의 천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은 어떤 반발이 나올 수 있냐면 민주노총권에 대해서는 왜 대통령 지적 안 하시나요? 이러면 일파만파 커집니다. 예. 이럴 때는 일반론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지적 상대성 측면에서 좋습니다. 마지막이 이슈 시급성인데 중요합니다. 이것도.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비핵화도 있죠. 한일 간의 경제 부분도 있죠. 저것 말고도 중요한 게 많다. 소득주도 성장도 있죠. 최저임금도 있어서 급한 거를 대통령이 우선적으로 다루고 이 부분은 차라리 담당자가 다루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우리 공화당을 변호할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공화당의 반발은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 바로 배종찬 소장님이 얘기한 대로 법의 잣대가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법의 잣대가 하나가 아니고 지금 고무줄 잣대예요. 무슨 얘기냐면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지난 3월에요. 여의도 국회 정문 앞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도로를 점거했습니다. 예. 그때 처벌 안 받았어요. 그리고 4월에는 국회의 철제 담장을 무너뜨리고 경찰이 이가 빠지고 60여 명이 다쳤어요. 그래도 그거 하나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예. 대통령도 민정수석도. 그래서 경찰이 주저하는 겁니다. 그리고 2015년에 민중 총궐기대회가 있었습니다. 시위대 백남기 씨가 물대포를 맞아서 사망했어요. 안타까운 사망인데 예. 문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백남기 씨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라고 경찰에 권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경찰이 공권력 집행에 나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법의 잣대는 하나여야 모두가 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정치권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조금은 흥미로운 영상이 있어서 한번 짚어보려고 해요.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난데없이 대정부 질문에 출마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화면으로 같이 만나보시죠. 그래서 장관님 내년 총선에 나가십니까? 나갈 계획입니다. 네, 현재 그 지역구 그대로 나가십니까? 네, 김연아 의원님도 자주 다니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 않고요. 저희 의원실에 연락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찾아오시고. 예. 오신 것도 합니다. 네. 어찌 보면 조금 미소가 띄어지는 재미있는 영상이기도 한데 굳이 대정부 질문에서 저렇게 본인 지역구 얘기를 서로 공방을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연아 의원께서 저 정책을 가지고 논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총선 경쟁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두 개 무엇을 하든지 저는 좀 약간 정정당당하게 해야지 예. 비겁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김현미 그 장관 같은 경우에 지역구 그 신도시 3기 신도시를 지정하면서 예. 지역구 민심이 굉장히 안 좋아질 거를 무릅쓰고 국무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그 총대를 맸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그 지역 사무실 앞에 와가지고 데모하는 사람들도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대정부 질의의 장을 이용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 옳은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